삼성전자의 충격적 핵심 기술 하나에 중국이 경악했다고 하는데요. 삼성이 철수하면 중국이 망한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전략기획기사로 일하고 있는 미유키 스타위버예요. 제게 일어난 일로 비즈니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바뀌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도쿄에 있는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큰 회사인 테크코어에서 전략기획이사로 일해요. 저는 어디서 재료를 사올지 얼마나 쓸지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저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글로벌 비즈니스의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모든 게 시작된 건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자신감 넘치는 기분으로 20층에 있는 큰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서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열면서 모든 분들께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스마트폰 카메라 센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지금은 한국 회사들에게서 사고 있지만 더 저렴한 공급업체를 찾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독일인 동료인 프리드리 브라이트스톤이 즉시 손을 들었어요. 프리드리히는 금발의 테두리 안경을 쓴 키 큰 남자인데 항상 모든 단어를 신중하게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이에요. 프리드리히가 제게 정말 확신하는지 물어봤어요. 한국 센서 제조업체들은 품질에 대한 훌륭한 평판을 쌓아왔고 카메라 품질은 고객 만족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의 걱정을 떨쳐내듯 손을 흔들었어요. 프리드리히에게 너무 깊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국은 그냥 기본적인 전자 부품을 만들 뿐이라고 말했어요. 로켓 과학이 아니니까 적절한 장비와 지시사항만 있으면 누구든지 이런 부품들을 제조할 수 있다고 했어요. 비용 절감과 더 빠른 생산 주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미국인 기술 컨설턴트인 에밀리 골든하트가 열성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밀리는 저와 완전히 동의한다고 말했어요. 대안적인 공급업체들을 연구해봤는데 같은 센서를 훨씬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러 나라의 공장들을 찾았다고 했어요. 화상 화면에서 중국 파트너십 사무소의 왕량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왕량이 이런 대안 센서들이 같은 성능 기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하는지 물어봤어요. 고객들이 카메라 품질에 대해 매우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어요. 한국 제조업에는 마법 같은 게 없다고 기술 사양을 제대로 따르기만 하면 잘 갖춰진 공장이라면 어디든 이런 센서들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프리드리히는 계속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의자에서 몸을 움직이며 안경을 조정했어요. 프리드리히가 저에게 말했어요. 고품질 카메라 센서 제조는 단순히 레시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깊은 기술적 전문성과 정밀한 품질 관리, 그리고 공정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수년간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수십 년간 이 기술을 전문으로 해왔다고 했어요. 저는 실제로 큰 소리로 웃었어요. 프리드리히에게 너무 걱정이 많다고 말했어요. 비즈니스는 현명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한국 공급업체들이 저희가 허용했기 때문에 수년간 과도하게 청구해왔다고 말했어요. 이제 저희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라고 했어요. 상황을 주도하고 회사에 엄청난 돈을 절약할 방법을 찾은 것에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제 직업 생활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를 방금 저질렀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저는 비즈니스에 대해, 다른 나라들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의 무지에 대해 매우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될 참이었어요. 그 회의가 있었던 후 3개월이 지났고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세상 꼭대기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한국 공급업체들에게 지불하던 가격의 정확히 절반으로 카메라 센서를 만들어줄 새로운 회사를 찾았거든요. 에밀리가 다양한 옵션들을 연구하는데 정말 놀라운 도움을 줬고 모든 것이 완전히 완벽해 보였어요. 새로운 센서들이 드디어 테스트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완전히 평범해 보이는 작은 하얀 상자를 들고 있었지만 저는 그 안에 제 성공의 열쇠가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국 센서들과 똑같이 생겼지만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고 말했어요. 안에는 수십 개의 작은 카메라 센서들이 있었는데 각각 제 손톱보다도 작지만 스마트폰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저는 이 센서들이 한국 센서들만큼 잘 작동할 거라고 정말 확신했어요. 하지만 왕량이 자신의 스마트폰 조립 공장에서 새로운 센서들을 테스트했을 때 이상한 일들이 바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 카메라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어두운 조명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흐릿하게 나왔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검은 점들이나 줄무늬가 이미지 전체에 나타났어요. 목요일 오후에 제 전화가 울렸는데 왕량의 목소리에서 걱정을 즉시 들을 수 있었어요. 왕량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 새로운 센서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사진 품질이 한국 센서들로 달성했던 것보다 훨씬 나쁘다고 말했어요. 테스트 고객들이 이미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만약 이런 카메라가 있는 폰을 출하하면 구매자들이 매우 불만족할 거라고 했어요. 새로운 회사가 한국 센서들과 동일한 품질로 센서를 제조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어요. 왕량이 제조 과정을 조정하거나 장비를 재보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왕량이 대답하기 전에 전화선에서 긴 침묵이 있었어요. 왕량이 저에게 말했어요. 15년간 스마트폰을 제조해왔다고, 카메라 센서를 설치하고 보정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 센서들과 수백 번 작업해봤는데 항상 일관되게 성능을 발휘한다고 말했어요. 이 새로운 센서들은 단순히 같은 품질이 아니라고 했어요. 한국 공급업체들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제 모든 평판이 이 결정에 달려 있었고, 3개월 전 그 회의에서 너무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고 완전히 확신한다고 했어요. 한국 센서들이 어떤 마법 같은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제조할 수 있는 단순한 전자 부품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프리드리히가 회사 내부 소통 시스템을 통해 문제들에 대해 들었고, 다음날 제 사무실로 왔어요. 제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아서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말했어요. 프리드리히가 저에게 한국 공급업체들로 돌아가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품질 문제는 수년간 회사 평판에 손상을 줄 수 있고, 평판은 유지하는 것보다 재건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했어요. 모든 새로운 공급업체는 회사와 처음 일하기 시작할 때 몇 가지 사소한 문제들을 경험한다고 했어요. 만약 제가 정말로 끔찍한 실수를 한 거라면 어떡하죠? 만약 한국 센서들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정말로 우수한 거라면요? 다음 몇 주 동안 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센서들이 때로는 사진을 찍는 중간에 완전히 작동을 멈춰서 사용자들에게 빈 검은 화면만 남겨두기도 했어요. 영국에서 온 품질 관리 컨설턴트인 제임스 실버브룩이 제 사무실을 방문하러 왔어요. 그는 단정한 회색 콧수염을 기르고 매우 정확한 말하기 방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빨간 경고 표시들로 가득한 차트와 그래프들을 제 책상에 펼쳐놓았어요. 제임스가 센서 고장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분석해봤다고 말하며 다양한 문제가 되는 통계들을 가리켰어요. 이 새로운 센서들은 극도로 일관성 없는 품질 관리를 보인다고 했어요. 일부 센서들은 적절히 작동하지만 많은 다른 센서들은 심각한 제조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런 일관성 없음이 저희 브랜드 평판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했어요. 차트와 숫자들은 새로운 센서들이 한국 센서들이 일으켰던 것보다 10배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제임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제임스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 정도 수준의 검사는 처음부터 고품질 센서를 구매하는 것과 거의 같은 비용이 들 거라고 했어요. 때로는 처음에 조금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이 실제로는 장기적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절약한다고 말했어요. 제 결정이 왕량에게, 저희 고객들에게, 그리고 회사 평판에 일으킨 모든 문제들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아마 프리드리히와 제임스가 처음부터 옳았을지도 몰라요. 아마 저는 한국 공급업체들의 제품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 성급하게 그들을 무시했을지도 몰라요. 제 결정을 내린 후 처음으로 제가 끔찍하게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몇 주 동안 밤마다 뒤척인 후 저는 저 자신도 놀랄만한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 카메라 센서의 특별한 점이 무엇인지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도쿄 사무실에서 추측하고 가정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금요일 아침에 제임스의 임시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서 말했어요. 저와 함께 한국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한국 센서 공장들을 방문해서 제가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제임스가 보고서에서 눈을 들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제임스가 저에게 정말 확신하는지 물어봤어요. 이전 입장에서 꽤 많이 바뀐 거라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확신한다고 말했어요. 제 눈으로 직접 진실을 봐야 한다고 공장 방문을 주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제임스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제임스가 기꺼이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어요. 3일 후 저는 도쿄에서 한국의 수도인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이 모든 시간 동안 완전히 틀렸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면 어떡하죠? 만약 한국 제조업체들이 정말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다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현대적이고 깨끗해 보이는 것에 즉시 놀랐어요. 터미널을 걸어가면서 제임스에게 작게 말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되고 세련되어 보일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제임스가 안경을 조정하며 승인하듯 주위를 둘러봤어요. 제임스가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은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된 나라 중 하나라고 했어요. 수십 년간 전자제품, 반도체, 제조업 분야의 글로벌 리더였다고 말했어요. 조금 부끄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제 업계에서 이렇게 중요한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을 어떻게 모르고 있었을까요? 센서 제조 건물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인상적이었어요. 완전히 반사유리로 만들어진 높은 구조물로 일반적인 공장보다는 첨단 기술 연구 센터처럼 보였어요. 정문으로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얼마나 완벽하게 깨끗하고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놀랐어요. 윤세진 박사가 리셉션 구역에서 정중한 인사로 저희를 맞이했어요. 카메라 센서 제조 과정에 대해 배우는데 관심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저희가 여기서 하는 일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어요. 공장 바닥을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윤 박사가 카메라 센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확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전체 과정이 얼마나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정교한지 완전히 놀랐어요. 윤 박사가 강력한 현미경 아래에서 작은 부품들을 검사하는 기술자들을 보면서 설명했어요. 각각의 개별 센서는 200개가 넘는 별도의 품질 관리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다양한 조명 조건, 여러 온도 범위, 습도 수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고 심지어 몇 년간의 정기적인 사용을 통해 어떻게 노화되고 성능이 저하될지까지 시뮬레이션한다고 했어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정밀해 보이는 극도로 엄격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단일 부품을 테스트했어요. 윤 박사가 계속 말했어요. 고품질 카메라 센서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비싼 장비를 갖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빛의 광자들이 사람들이 핸드폰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이미지로 어떻게 변환되는지에 대한 복잡한 과학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윤 박사가 말했어요. 경험을 통해 오늘의 작은 문제들이 나중에 항상 훨씬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어요. 고객들이 저희를 신뢰하고 몇 주가 아니라 수년간 완벽하게 작동할 센서를 제공받는다고 믿고 있다고 했어요. 제임스가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도쿄에서 저에게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했어요. 진정한 품질은 단순히 처음에 무언가를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작동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다음으로 윤 박사가 저희를 연구개발 실험실로 데려갔는데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곳이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테스트 장비, 그리고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센서 프로토타입들로 가득한 스테이션에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윤 박사가 엔지니어들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 작업대들 사이를 걸어가면서 설명했어요. 각각의 새로운 유형의 카메라 센서를 개발하는데 수년을 보낸다고 말했어요. 수천 개의 다른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테스트하며 이미지 품질을 개선하고 전력 소모를 줄이며 내구성을 높이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한다고 했어요. 이런 전문 지식과 축적된 경험은 다른 제조 회사들이 빠르게 복사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작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수년간의 전문적인 과학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투어를 계속하면서 윤 박사가 센서들이 극한 온도, 습도, 진동에 노출되어 단 며칠 만에 수년간의 실제 사용을 시뮬레이션하는 환경 테스트 챔버를 보여줬어요. 엔지니어들이 레이저 장비를 사용해서 센서들이 다양한 색상과 빛, 수준을 얼마나 정확하게 캡처하는지 측정하는 광학 테스트 실험실도 보여줬어요. 윤 박사가 설명했어요. 생산하는 모든 센서 배치를 고객에게 발송하기 전에 몇 달 동안 테스트한다고 말했어요. 설치되는 모든 스마트폰에서 일관되게 작동할 것이라고 완전히 확신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윤 박사가 저와 제임스를 전통 한국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놀랐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전의 제 태도에 대해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며 윤 박사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윤 박사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려야 한다고, 한국 회사들을 기본적인 지시사항을 따르는 단순한 제조업체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정말 좋은 카메라 센서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기술, 지식, 헌신이 들어가는지 전혀 몰랐다고 했어요. 윤 박사가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완전히 괜찮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배우기 위해 여기까지 오는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정말로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올바른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더 저렴한 공급업체로 바꿔서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일으켰다고 슬픔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말했어요. 중국의 제조 파트너가 새로운 센서들로 많은 품질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고객들이 스마트폰 카메라에 대해 점점 더 불만족해하고 있다고 했어요. 윤 박사가 말했어요. 실수는 항상 고칠 수 있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했어요. 만약 다시 한국 공급업체들과 일하고 싶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가는데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제 끔찍한 실수와 한국 제조업에 대한 이전에 무시하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윤 박사는 여전히 저를 도와주고 저희 회사와 일할 의향이 있었어요. 이런 예상치 못한 친절함이 비즈니스가 단순히 돈을 절약하고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자신의 일을 진정으로 아끼고 만드는 것에 자부심을 갖는 좋은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어요. 그 레스토랑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윤 박사와 이야기하면서 저는 마침내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어요. 한국으로의 눈이 뜨이는 여행에서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드디어 문제를 이해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책상에 앉기도 전에 전화가 울리고 있었어요. 발신자 표시에서 왕량의 이름을 볼 수 있었고 이것이 좋은 소식이 아닐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즉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왕량이 말했어요. 완전한 재앙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전에 들어본 것 중 가장 스트레스 받고 당황한 소리였어요. 새로운 센서들로 제조한 스마트폰들이 모든 곳에서 완전히 끔찍한 리뷰를 받고 있다고 말했어요. 기술 블로거들과 리뷰어들이 카메라 품질이 너무 나빠서 사람들이 저희 폰을 사는 것을 고려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난 2주 동안 매출이 60% 떨어졌다고 말했어요. 누군가 제 뱃속을 주먹으로 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리가 갑자기 약해진 느낌이어서 의자에 앉아야 했어요. 왕량에게 정말 얼마나 나쁜지, 어떻게든 이것을 고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왕량이 말했어요. 나쁜 것보다 더 나쁘다고, 치명적이라고 했어요. 고객들이 소셜미디어 전체의 카메라 사진이 얼마나 흐리고 왜곡되어 보이는지 보여주는 사진과 비디오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일부 폰들은 단 몇 주의 정상적인 사용 후에 완전히 사진 찍기를 멈췄다고 했어요. 이 센서들로 판매한 모든 폰을 리콜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들 거라고 말했어요. 몇 분 안에 프리드리히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는데 이전에 본 것 중 가장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서류와 보고서들로 가득한 두꺼운 폴더를 들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프리드리히가 제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안타깝게도 매우 나쁜 소식을 전해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품질 문제에 대한 뉴스가 공개 지식이 된 후 회사 주가가 25% 떨어졌다고 말했어요. 이사회가 이 상황에 대해 극도로 화가 나 있으며 공급업체를 바꾸기로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매우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기 시작해서 귀에서 두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끔찍한 비즈니스 실수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제 직업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수천 명의 고객들에게 주요한 문제를 일으키고 구축하는데 수년이 걸린 회사의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는 거예요. 우아한 은색 머리와 부드러운 말하기 방식을 가진 프랑스 출신 공급망 분석가인 소피 물라이트가 저희 긴급 회의에 합류했어요. 소피가 부드러운 프랑스 억양으로 말했어요. 이 공급업체 결정의 완전한 재정적 영향을 신중하게 연구해 봤다고 했어요. 더 저렴한 센서를 사용해서 절약할 거라고 생각했던 돈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어요. 사실 이것이 만든 모든 문제들을 다루려고 하면서 이제 3배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했어요. 완전히 충격받아서 3배 더 많은 돈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한지 물어봤어요. 소피가 폴더를 열고 숫자와 계산으로 가득한 페이지들을 보여줬어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왕량 같은 제조 파트너들이 저희 회사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고 말했어요. 에밀리가 완전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회의에 들어왔어요. 에밀리가 저에게 큰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제게 추천했던 공급업체가 드디어 한국 회사들과 같은 품질로 센서를 제조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고 했어요. 한국 디자인과 공정을 복사하려고 시도했지만 같은 깊은 지식, 경험 또는 정교한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말했다고 했어요. 제 결정이 일으킨 모든 문제들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혼란을 고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평소 친근한 미소를 짓는 캐나다 엔지니어인 노아 스타라이트가 저희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노아가 말했어요. 저희 실수에 대해 완전히 솔직해지고 한국 공급업체들이 다시 저희와 일할 의향이 있는지 겸손하게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먼저 미래에 이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애초에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지 정말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제가 정말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어요. 카메라 센서 제조가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작업이라고 가정했지만 한국에서 실제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수년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어요. 또한 한국 회사들이 저희에게 과도하게 청구하고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들이 실제로는 진정으로 고품질 작업에 대해 공정한 가격을 청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프리드리히가 말했어요. 진짜 도전은 제가 그렇게 무례하게 그들을 무시한 후에 한국 공급업체들이 저희 회사와 다시 일하도록 설득하는 것일 거예요. 윤 박사와 다른 한국 엔지니어들이 저희를 도와줄 의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저희 비즈니스 관계를 너무 심하게 손상시켜서 영원히 복구할 수 없게 만든 걸까요? 좋은 비즈니스 리더가 되는 것은 단순히 빠르게 결정을 내리거나 돈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 결정들의 결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나라와 문화 출신 사람들의 지식, 기술,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설령 그것이 한국과 한국 제조업에 대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요. 매우 겸손한 전화를 걸 시간이었어요. 제가 만든 끔찍한 혼란을 고치기 위해 정말 큰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윤 박사의 번호를 누르면서 실제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전화를 받았을 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완전히 솔직해지도록 스스로를 강요했어요. 윤 박사에게 한 가지에 대해 완전히 솔직해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리면서 말했어요. 한국 회사들이 그냥 단순한 부품을 만든다고 말했을 때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했어요. 모든 것에 대해 완전히 틀렸고 이제 재무지 때문에 회사가 심각한 공경에 처했다고 말했어요. 이 문제를 고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부탁했어요. 전화선에서 긴 침묵이 있었고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며 숨을 참고 있었어요. 윤 박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한다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실수로부터 배우고 진심으로 일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네, 물론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어요. 윤 박사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봤어요. 윤 박사가 말했어요. 먼저 한국 엔지니어들과 저희 국제팀이 함께 일해서 이런 품질 문제들을 단계별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 워크숍을 조직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왕량 같은 제조 파트너들과의 신뢰를 재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다음 한 달 동안 놀라운 국제 워크숍을 조직하기 위해 제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한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중국의 엔지니어들을 모두 초대해서 함께 모여 지식을 공유하고 진짜 해결책을 찾도록 했어요. 개회사를 하기 위해 모든 사람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6개월 전에 제 직업 커리어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를 저질렀다고 말했어요. 카메라 센서 제조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틀렸다고 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과 그들의 믿을 수 없는 기술과 지식을 무시했다고 말했어요. 오늘 재무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이를 바로잡는 데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고 했어요. 3일간의 워크숍 동안 제가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완전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완벽한 카메라 센서를 만드는 비밀 기법들을 아낌없이 공유했어요. 프리드리히가 수십 년에 걸쳐 개발된 정교한 독일 품질 관리 방법들을 설명했어요. 소피가 우아한 프랑스 공급망 관리 기법들을 보여줬어요. 노아가 혁신적인 캐나다 엔지니어링 솔루션들을 기여했어요. 큰 국제 가족처럼 함께 일하면서 저희 모든 다른 나라들의 가장 좋은 아이디어들을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개발했어요. 한국 센서들이 모든 사람의 지식을 사용해서 더욱 개선될 것이고 품질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 함께 일할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다고 완전한 비즈니스 재앙을 국제 협력의 아름다운 예시로 바꿔놓았다고 했어요. 전 세계의 회사들이 제 이야기에서 배우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워크숍이 끝난 후 바로 그곳 서울에서 새로운 제품 출시 이벤트를 열었어요. 아름다운 강당은 전 세계의 기술 전문가들, 저널리스트들, 비즈니스 리더들로 가득했어요. 연단에 서서 말할 때 저희가 성취한 것에 대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제가 배운 모든 것에 대해 깊게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청중에게 발표했어요. 오늘 지금까지 만들어진 최고의 카메라 센서를 가진 스마트폰을 출시한다고 말했어요. 왕량이 저 다음에 무대에 올랐는데 그의 얼굴이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 새로운 폰들은 저희가 이전에 만든 것 중 어떤 것보다 50% 더 좋은 카메라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 개선은 이제 저희 모든 회사들 사이에 존재하는 우정과 신뢰라고 말했어요. 윤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분이었는데 그녀의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윤 박사가 저를 직접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6개월 전에 누군가가 한국 회사들은 그냥 단순한 부품을 만든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오늘 그 같은 사람이 기술 산업에서 한국의 가장 좋은 친구 중 한 명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배움의 마음을 열 때 진정으로 변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전 세계의 기술 리뷰어들이 모바일 폰에 들어간 것 중 최고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매출이 너무 놀라워서 왕량이 고객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공장을 확장하고 수백 명의 새로운 직원들을 고용해야 했어요. 하지만 제가 얻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독특한 기술과 지식을 감사하는 것에 대한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마침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무시되거나 외면되는 것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특별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1년 후 제 소중한 친구들이 된 윤 박사와 모든 국제 동료들과의 축하 저녁 식사를 위해 서울로 돌아왔어요. 좋은 비즈니스는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을 하는 멋진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이 어려운 경험을 통해 배운 중요한 교훈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은 진정한 존경과 감사를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정말로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어요.